안녕하십니까. 시와 책에서 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상입니다. CEO, 시대를 이롭게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시대가 원하는 지혜를 드립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한 서진영 박사의 CEO와 책에서는요, 우리가 평소에 만나고 싶었던 성공한 CEO들을 이곳에 모셔서요, 그분들께서 직접 추천하신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서 성공한 CEO들의 삶과 지혜를 배워보는 시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아주 특별한 패널 한 분을 모시다고 들었습니다만은. 네, 김영철 씨를 대신해서요, 이분 모셨어요. 저는 더 반갑기도 한데요. 개그맨 정명훈 씨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명훈입니다. 바쁜 김영철 씨를 대신해 한가한 제가 나왔습니다. 김영철 씨를 대신해서 CEO 분들의 좋은 말씀 듣고 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따라서 지금 네. 계속해서 고정 출연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고정 출연의 가장 유리한 조건은 네. 바로 한가하다는 점.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와 책 두 번째 만나볼 CEO는 어떤 분이신가요? 네,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오늘 모실 CEO분은요. 우리나라 인수회, 재판, 또 시스템 관리 기업에서 최고의 위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 경영을 하는 메스나 기업으로도 이름이 높은데요. 바로 성도지엘의 김상래 대표이사님입니다. 국내 3대 메이저 신문의 재판, 인쇄 업무 중 약 70%를 책임지고 있는 프리프레스 업계의 선두주자 성도 주엘. 하지만 성도 주엘이 빛나는 이유는 단지 그 이유만은 아니다. 오케스트라를 조직하고 사원들과 함께 콘서트를 즐기는 기업. 특별함은 이곳에도 있다. 사원들의 진심 어린 정성이 느껴지는 선물과 축하 메시지. 사원들의 애정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CEO야말로 가장 행복한 CEO일 터. 성도 주엘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여러 권의 책들. 바로 김상래 대표이사가 일주일 동안 읽을 책들이다. 책은 그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존재다. 그는 책을 통해 성장했고 책을 통해 공부했으며 책을 통해 더 좋은 CEO의 길을 찾고 있다. 책을 통해 지식만이 아닌 지혜도 함께 얻을 수 있어야 진정한 독서라고 생각하는 김상래 대표이사. 그래서일까? 그는 책 한 권을 읽어도 허투루 읽는 법 없이 정독의 정독을 거듭한다. 책 읽는 자가 리더라는 말이 있다. 늘 그랬듯 오늘도 김상래 대표이사는 책 속에서 리더의 길을 찾고 있다. CEO 김상래. 오늘 그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네, 멋진 회사군요. 네. 그럼 김상래 회장님 모셔볼까요? 네, 김상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자리 주시면 됩니다. 네, 바쁘신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CEO 분들의 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시간에 쫓기고 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가장 관심 있으시고 가장 바쁘신 일은 무엇인가요? 네, 아무래도 CEO의 가장 중요한 일은 회사의 가치관을 바르게 정립하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그걸 전파하는 일이라고 하겠지요. 또 아울러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또 인재 교육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는 것이 요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뵀는데요. 목소리 참 좋으시네요. 말씀도 중하시고요. 정말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자, 성도 지엘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아마 좀 궁금해하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대표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시죠. 예, 성도지엘은 74년도에 설립이 돼서 인쇄와 출판 기술을 포함하는
그래픽 아트의 허브 컴퍼니를 지향합니다. 저희의 그 기술 또 네. 저희의 장비, 재료의 유통을 통해서 매일 아침 우리가 신문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책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속에 있는 여러 콘텐츠가 세상에 구현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정말 대단한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책은 언제 주로 읽으시나요? 책을 읽는 것은 남아있는 여가 시간에 읽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일주일 단위로 스케줄을 하면서 책 읽는 시간을 꼭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에서 문맹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못 읽는 게 아니라 배움을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다. 해서 네. CEO의 역할은 네. 외부 환경의 변화와 조직의 내부를 연결하는 창이기 때문에 독서를 통해서 세상의 흐름과 또 조직의 그 경쟁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여가 시간이 정말로 많이 남아야지 책을 보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책 보는 책상이 또 따로 있으시다고, 책 보관하는 곳 있고 책 예. 보는 책상이 따로 있으시다고 네.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더 복잡하지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근무하는 책상에서 책을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다른 생각이 또 있어 방해를 받기 때문에 네. 제 독서 테이블 따로 둬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보고 싶은 책을 항상 이렇게 펼쳐넣어서 독서하고 네. 싶은 의욕을 스스로 또 자극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그럼 김상래 대표께서 추천해 주실 우리의 책은 무엇인가요? 예, 제가 오늘 갖고 온 책은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고 번역이 된 Built to Last 책입니다. 네. 이 책은 96년도에 번역이 돼서 됐지만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많은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김상래 대표께서 추천하신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 어떤 책인지 화면으로 보고 난 뒤 계속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 할 것도 없이 성공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런 간절한 바람이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노력 이외에도 몇 가지 공통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향하는 직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니, 3M, GE 이들처럼 수십 년 동안 늘 최고였고 자신의 분야에서 혁혁한 성공을 일으켰던 기업들에겐 과연 어떤 공통점들이 있을까요? 바로 오늘 소개할 책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에서는 비전 기업이라고 칭하는 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들의 공통점과 그 개별적인 성공 요인들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알려주지 말고 시계를 만들어 주어라.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졌거나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이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라면 한 개인의 일생이나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훨씬 뛰어넘어 오랫동안 번창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 시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인류와 이류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차이는 또 있습니다. 바로 비전 기업들은 그들의 영원히 계승할 만한 핵심 이념을 눈앞의 이윤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소니의 핵심 이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소니는 개척자이며 결코 남을 모방하지 않는다. 또한 포드 그중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제품이 두 번째, 그리고 이익이 세 번째다. 디즈니사의 핵심 가치는 인류를 즐겁게 만드는 창의성, 꿈, 상상력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모든 기업들은 그들만의 그럴듯한 기업 이념가 많습니다. 이에 반해 비전 기업은 핵심 이념의 목적이 매우 확고하고 신념에 차 있으며 그들 기업의 존재 이유에 대한 조직원이나 고객들의 물음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서민들에게 부자들과 같은 구매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존재한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창조적인 기업 중 하나인 3M은 주위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초인류 기업들은 대개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크고 어려우며 대담한 목표를 세웁니다. 1915년 그저 작은 지방은행에 불과했던 시티은행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세계 금융기관이 되고자 하는 어렵고 힘든 목표를 세웠으며 1960년대 나이키는 당시 최고였던 아디다스를 뛰어넘자는 크고 대담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비전 기업들이 보통의 기업들과 구별되는 점은 경영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핵심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내부에서 성장한,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회사를 잘 아는 내부 인재의 등용이 꼭 필요합니다. 실제 한 조사에 의하면 초인류 기업들은 내부에서 성장한 경영진이 다른 보통의 기업보다 6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들과 평범한 기업들 간의 차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성공 방향을 제시하는 오늘의 책.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 평범함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적인 인류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상래 대표께서 정말 멋진 책을 소개해 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 박사님께서 또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하신다고요.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네. 해서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책을 보시게 되면요.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입니다. 영어 제목은 Built to Last입니다. Last는 마지막이란 뜻도 있습니다만은 지속하다란 뜻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build, 만들어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자 짐 콜린스는 아주 성공한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서 이 회사들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비교 분석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내용의 8가지 습관을 간단하게 보고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알려주지 말고 시계를 만들어주라. 아주 멋진 내용입니다. 시간을 단순하게 알려주는 것보다는 시계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준다 그러면 기업들이 영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윤 추구를 넘어서 핵심 가치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돈만 보고서 막 달려가는 회사들이 발전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존슨앤존슨에서 타이레놀 사태가 터졌습니다. 한 명의 희생자가 나왔죠. 그때 존슨앤존슨은 수천억의 손해를 보고서 기존에 나누어 주었던 모든 타이레놀 병을 회수해 버립니다. 자기의 가치에 충실한 것이죠. 이윤보다. 그랬더니만 나중에 소비자들이 그것을 더 알아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공하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핵심을 보존하고 발전을 자극하라. 핵심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크고 위험하고 대담한 목표. 정말 멋지게 살기 위해서 큰 목표 한 편 세워보자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성공한 기업들은 정말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교 같은 기업 문화. 그들만의 문화 특징이 있는 거죠. 삼성맨, IBM맨, 그리고 오늘 나오신 김상래 대표의 성도 GL맨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는 것은 자기들만이 가지는 그 특징이 존재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교 같은 기업 문화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많은 것을 시도해서 한 가지에서 성공하라. 많은 것을 시도하라는 뜻은 뭡니까? 열린 마음입니다. 어떤 기회든지 받아들이고 자신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 내부에서 성장한 경영진. 내부에서 인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가 끊임없는 개선 추구입니다. 끊임없는 개선 추구라는 것은 한 번 잘 만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회사의 내부를 개선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 과연 그 8개의 핵심을 같이 오늘 김상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박사님 진짜 강의 잘 들었는데요. 그 아까 이제 대기실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강의 한 번 하면 3시간이다라고 하셨는데 3시간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짧게 요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 오늘 이 책에 대해서 또 서 박사님이 이렇게 보충 강의까지 해주셨는데요. 옆에서 김 대표님께서 상당히 흐뭇하게 듣고 계셨습니다. 대표님께 좀 궁금한 게요.
이 책을 읽으셨을 때는 어떤 때여셨는지요? 그 무렵이 좀 궁금합니다. 예, 그때가 1999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네. 미국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에서 전략과 기업가 정신이라는 주제로 하는 그 프로그램에 참가했을 때 그때 짐 콜린스와 제리 포라스 이 두 저자의 직접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99년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IMF를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기업 풍토가 매출액 증가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이러한 계량적인 부분에 심취했을 때 그 시절에 또 IMF를 겪으면서 그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많은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몰락하는 걸 보면서 영속하는 100년 이상을 성공한 기업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흥미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사의 그 가치관을 바르게 정립하는 것, 이윤 추구를 넘어선 그 핵심 이념, 회사의 존재 이유, 사회에 대한 그 기여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을 회사 내에 보존하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전파하는 노력이 이 성공하는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다 하는 것이 매우 감동적으로 다가왔고 또 이것을 저희는 작은 회사입니다마는 네. 실천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성도 GL에서는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을 실천하시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크고 담대하고 위대한 목표, BAGH라 그러죠. 이런 목표를 따로 설정을 하고 계신지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희 회사의 중요한 사업 부분이 국내에서 제조와 생산이 되지 않았던 첨단 제품들이기 때문에 해외 8개 회사들과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인쇄 재판용 필름이라든지 또 디지털 입출력 장비라든지를 해외에서 솔싱해서 국내 산업에 기여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중요한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찾고 특히 이제 문서 편집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개발이 미개발이거나 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IT 기반을 통해서 해외의 표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인쇄와 출판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따라서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크고 대담한 저희로서는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목표를 향해서 온 직원들이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요. 아마 직원분들이 가장 궁금한 사항이 아닐까 싶은데 저 8가지 습관 가운데 왜 그 후계자를 회사 내부에서 키워라, 찾아라라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신 후계자분 있으신지요? 굉장히 주실 수 있나요? 예. 어떤 특정한 개인을 두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그 인문 그룹이라든지 또 팀장급 그룹들은 다 우리 후계에 우리 송도지를 책임져야 할 그런 그 리더십 캔디데이트 안에 들어와 있다 해서 모든 이런 그 캔디데이트군에 있던 직원들은 1년에 200시간 이상씩 자기의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또 리더십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역량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또 그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청객에는 특별하게 성도 GL의 직원분들이 몇 분 나오셨습니다. 아마 이 중에 후계자로 양성되고 계신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눈이 반짝반짝하세요. 그러죠. 본인 혹시 자기 얘기가 아닐까 하고 굉장히 관심 깊게 보고 계십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렇게 후계자 교육은 꼭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꼭 송도 GL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교육 문화가 다른 우리나라 모든 기업에도 전파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명훈 씨가 아까부터 꼼지락꼼지락 뭔가 좀 궁금해하시는 게 계속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 책 읽을 때 혹시 그런 스타일이나 그런 습관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실이나 이제 자기 전에 읽으면 이제 숙면 취하는데 좋고 또 화장실은 집중하는 데 좋아서 전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 어떤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으신지. 예. 저는 제 책 읽는 시간을 미리 그 결정을 해두고 그 시간에 가급적인 방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한 책을 한 3번 정도 읽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한 1시간 동안에 간략하게 읽고 두 번째는 이제 줄을 쳐가면서 집중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꼭 그 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 중요한 내용들을 목차에 따라서 나름대로 컴퓨터에 기록을 해놔서 미래에 이렇게 제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3가지 과정을
했는데 나름대로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것이고 직원들에게도 꼭 책을 읽고 나서 독후감을 쓰도록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정돈하고 독후감을 예. 해서 모든 직원들은 한 달에 한 번 독후감을 꼭 써서 제출해야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기업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네, 방청석에서는 여러 탄식의 목소리도 좀 나왔습니다. 네, 우리 저 패널께서는 책을 그 수면제로 쓰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직원들은 책을 그 지식의 기쁨으로 이렇게 얻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책을 읽으면서 큰 기쁨을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회사에서는 이제 그 휴가를 안 가게 되면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예,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네. 인간 중심, 또 개인의 그 성장에 대한 그 지원, 또 일과 가정의 균형 네.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휴가 제도인데 저희 회사 아주 자랑스럽고 오래된 또 문화로서 잘 정착이 된 것이 모든 휴가를 1년 내에 다 사용을 해야 합니다. 1월 2일이 되면 네. 자기 1년치 휴가 일수를 다 알려주고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그 휴가를 다 쓸 수 있도록 만약에 휴가를 다 못 쓰면 네. 그 상급자도 불이익이 있고 개인한테도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준다고 제가 무척 엄포를 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아마 직원분들께서 거의 1년에 한 달 정도씩은 그래서 휴가를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얼마 전 한 달 동안 휴가를 다녀오신 한 직원분께서 상당히 특별한 선물을 대표님께 하셨다면서요. 아, 그랬습니다. 네. 저도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한 그 총각 남직원이 있었는데 자기가 평소에 하던 것이 유럽의 배낭여행이었는데 네. 보통 3, 4주가 걸리는데 자기의 1년치 휴가를 몽땅 모아서 갈 수 있겠느냐고 물어봐서 그건 대단히 가능한 거고 대단히 아주 고무적인 것이다. 반드시 해봐라 하고 1년 전부터 준비해서 네. 격려하고 스케줄해서 그 한 달 동안을 휴가를 내서 유럽의 그 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네. 파리 에펠탑을 찍어서 3장으로 인화해서 붙여가지고 저한테 네. 선물을 갖고 온 것이 네. 어떤 그 큰 선물보다도 저한테 감동이고 네. 아주 그 격려가 되는 그런 선물을 받았습니다. 네. 아니 직접 본 그 감동을 대표님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 직원분께서요. 언제 와. 한번 같이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선물뿐만이 아니라 여직원분들한테도 이렇게 선물을 받으신다고요. 대표님께서요. 아, 그렇습니다. 네.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생의 선물이 네. 바로 이런 에펠탑 사진이라든지 또 제 생일날 저희 여직원들이 네. 아주 그 참신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저한테 네. 선물을 주었습니다. 네, 이 상자가 여직원분들이 선물하신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각 여직원들이 네. 그 자기 이름을 넣고 선물을 넣고 제 생일날 이렇게 그 선물을 주었습니다. 해서 진정으로 같이 있어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사장님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고 우리 송도 여직원 클럽에서 이렇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네. 제가 아주 평생 마음속에 담고 네. 네. 저의 큰 그 용기와 격려로서 깊은 사랑을 네. 느끼게 해주는 그런 무엇보다도 귀중한 선물입니다. 사실은 자랑하시려고 갖고 나오신 거죠.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성공한 CEO 분 곁에는 정말 달라도 다른 직원분들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만들어내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여직원 선물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성도 지엘에는요. 여직원들의 시어머니 팬클럽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김 대표님께 그렇게 팬들이 많다고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어머니 팬들을 확보를 하셨어요? 트로트 잘하시나요? 시어머니 되실 분들 회사에 초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도덕과 윤리성을 기반으로 해서 네. 성장할 수 있는 회사로 클 수 있는가, 그 며느리가 얼마나 존중받고 귀중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줘서 또 출산과 육아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또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네. 배려를 합니다라고 해서 안심시켜드리고 용기를 주시고 해서
결혼하고 나도 출산하고 나도 회사에서 또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근거를 네. 마련하기 위해서 시어머니들을 만나서 제가 설득도 하고 식사도 대접을 하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어머니들도 저한테 많은 지원과 감사를 보내주곤 했었습니다. 네. 와, 정말 멋지십니다. 사실요, 우리나라 여성들, 특히 취업한 여성들 가운데 20대, 30대 이직률, 실업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가사와 육아 부담 때문에 그런데요. 성도 지혜과 같은 기업 문화가 정착이 된다면 우리나라 여성들 걱정 없을 뿐더러 대한민국의 발전에도 상당히 기여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감동받았어요. 네. 네. 그 성도 지혜를 선친께서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대표님의 이 이력을 보니까 네. 성도 지혜에서 일을 시작하시질 않으셨어요. 과연 선친께서는 어떤 생각으로 성도에 이렇게 먼저 데리고 오지 않고 다른 기업에 네. 취직을 하라고 그러셨는지 그게 경영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궁금했습니다. 예, 저도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 또 처음부터 당신의 회사에 와서 근무하라는 그런 그 강요와 제한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제 나름대로 경력을 개발하고 자유롭게 원하는 바대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저도 가업의 승계라는 그런 굴레나 부담을 전혀 없이 저 나름대로 아주 자유로운 마음으로 직장을 선택하고 제 진로를 만들어가고 그랬었습니다. 네. 근데 어차피 그 언젠가는 아버님 회사로 돌아오실 생각이 있으셨잖아요. 그 당시 생각하면 그러진 않았습니다. 안 하셨군요. 예.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한 건 아니지만 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다른 회사에서 경력을 쌓고 경험을 했다는 그런 전제는 아니었습니다. 네. 일단 어느 회사부터 그럼 일을 먼저 시작하신 건가요? 대표님께서는요. 예, 대학을 졸업하고 그때 네. 마침 그 미국계 시티은행에서 공채 1기에 그 입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응시해서 시티은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직급이 어디까지 오르셨었죠? 제가 전체 그 마케팅 총괄 부장까지 했었습니다. 아마도요, 이렇게 그 시티은행과 같은 외국계 은행에서 선진금융기법, 아울러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배워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게요, 이 대표님께서 시티은행에 다닐 당시 그 문화적인 쇼크라고 할까요? 이런 네. 것들을 받았던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시티은행 입사해서 네. 또 뉴욕에 그 연수를 갔는데 연수를 가서 해준 제일 첫 번째 프로그램이 브로드웨이 쇼를 봐라. 브로드웨이 쇼를. 그래서 티켓을 2장을 주었습니다. 네. 그때는 결혼 전에 혼자 싱글일 때인데 누구랑 가셨어요? 꼭 파트너랑 가야 된다. 예. 해서 예. 근처에 있는 그 한인교회에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네. 정말 부탁하고 애원하고 해서 그 아주 젊고 예쁜 예. 그 아씨를 소개를 받아서 네. 네. 같이 이 브로드웨이 연극도 보고 그랬습니다. 사모님께서는 프로그램, 아시는 네. 일이시죠? 아니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 큰일 났네요. 오늘. 네. 그때는 이제 우리 저희 집사도 만나기 전이었고 해서 아이고, 네. 좀 용서가 되지 않을까. 그럼 보통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뭐 용서해드려야죠. 네. 그래서 이런 그 문화적 혜택도 받은 것. 네. 그 당시 이제 브로드웨이 쇼에서 가장 그 감명 깊게 본 쇼가 그 안소니 킨이 주연한 네. 히라빈 조르바라는 그 연극을 맨 네. 앞줄에서 와. 안소니 킨의 튀는 침까지 맞아가면서 봤던 그런 감동이 네. 그 당시가 80년대 중반이었는데 네. 우리나라에 아직 그런 문화가 없었죠. 그랬던 거 또 센트럴 파크에서 여름에 뉴욕 필하모니의 그 무료 연주를 통해서 네. 야외에서 와. 많은 뉴욕 시민들이 뉴욕 필을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하면서 편안하게 했던 또 그러한 뉴욕 필을 스폰하는 스폰서의 컴퍼니가 우리 시티은행이었다. 와. 그건 상당히 대단한 기업이 이 대중을 위해서 이렇게 네.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 그 문화적 향기에 제가 아주 무척 흠뻑 빠졌던 아주 좋은 추억이 있었습니다. 네. 네. 아마 그래서 이 문화 경영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요, 김상희 대표님께서는 파주 헤이리에 미술관까지 직접 지으셨더라고요. 예, 업의 본질도 문화에 연결이 돼 있고 우리의 그 사회 공헌 활동을 문화로서 집중하자 하는 네. 것이 저희 임원들과 직원들이 오랜 시간 동안 토의한 결과였고 해서 네. 저희가 투자하고 지원하고 또 봉사하는
공간 퍼플이라는 와. 이런 그 미술관에서 네. 많은 그 작품과 작가가 발굴이 되고 어. 또 기업과 예술이 만날 수 있는 공감의 장이 된다면 우리 기업을 하는 우리 모두의 네. 큰 의미가 되겠다라는 계기에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 이 성도질 김상래 대표님과 또 직원들이 이 파주 헤이리의 공간 퍼플에서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시죠. 아름다운 조각과 미술품들이 전시된 이곳은 성도 주엘의 자랑인 전시공간 퍼플. 오늘 이곳에서 조금 특별한 행사가 펼쳐진다고 하는데 바로 오케스트라 연주회. 이 행사가 있기까지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받으시는 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잠시 후 시작된 연주회.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지자 관객들, 아니 성도 주엘의 모든 사원들이 경청하기 시작했다. 오늘 밤은 성도 주엘의 모든 사원들 가슴속에 잊혀지지 않을 추억으로 남겨질 것이다. 멋집니다. 네. 멋집니다. 네. 정말 멋집니다. 네, 이렇게 문화 경영을 하시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이런 문화 경영을 하시니까 어떻게 그 굉장히 기업 경영에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의 업의 본질하고도 맞고 또 이걸 통해서 사회에 참여하고 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온 임직원들과 네. 같이 공감하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 직원들 이직률도 과거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그랬듯이 한 20%대에서 현재는 거의 0%로 와. 내려왔고 이직률이 네. 네, 또 이런 그 문화적 품격을 통해서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의미 있게 성장할 네. 수 있다면 매우 큰 보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애정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CEO로서의 개척자의 길을 걷게 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문화 경영을 통해 메세나 협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기업과 문화의 만남도 계속 추구하고 또 우리 그 문화 마케팅을 통한 또 업계의 그 여러 가지 그 비도덕적 관행도 개선을 하고 또 우리 문화 접대비에 대한 세제 지원에 대해서 국회의 여러분들과 같이 노력도 하고 해서 네. 문화로 인해서 우리 그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참여한다는 것에 네. 대해서 매우 큰 기쁨이 있습니다. 와, 여기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죠. 와, 멋지십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즐거우셨던 순간은 언제셨어요? 즐거웠다. 가장 즐거웠던 순간 네. 글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났던 첫날이 지금 생각해도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거든요. 아까 거를 많이 하시려나? 첫눈에 서로 반하셨다는. 프로포즈는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와, 가장 즐거우셨던 순간을요. 바로 지금 곁에 있는 바로 그 아내분을 만난 순간을 꼽으셨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려볼까요? 네. 저희가 가장 즐거운 순간을 여쭤봤는데 그러면 가장 인생을 살면서 힘들었던 순간은 또 언제이셨는지요? 힘들었던 순간 네. 제가 1년 반 전에 위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1년? 그래서 암 진단을 받고 한 달여 동안 검사를 하면서 네. 또 나름대로는 정돈을 해야 될 시기가 있는데 이상하게 가족들한테도 그때 알리지 못했던 그런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가족들한테도 말씀을 못 말씀을 하셨나요? 처음에 한 달 동안 얘기를 어머. 못했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네. 나름대로 책상도 정돈하고 여러 가지 했던 그 시간이 지금 보면 아주 매우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합니다. 위암은 이제 완전히 극복하셨고요. 네, 이제 완전히 아직도 여러 가지 그
준비하고 네. 이렇게 회복하는 과정이지만 아주 성공적으로 잘 회복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위암을 극복을 하시면서 또 네.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에 있으시면서 얻으신 게 있으시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집안의 내력도 없고 평소에 건강도 자신하고 해서 네. 또 암이라는 것은 저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일로 알았었는데 네. 그 진단을 받으면서 물론 비록 초기이긴 했지만 나름대로 준비하고 정돈하는 시간은 매우 의미가 있겠다. 또 수술하고 회복하고 하면서 네.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이고 축복인가. 네. 또 제가 아플 때 많은 격려를 보내준 우리 직원들, 가족들, 친척, 친구들, 또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 이런 사랑을 내가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가. 네. 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맺은 이런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네. 앞으로 키워가야 될 부분인가. 네. 이런 면에서 지금은 매우 은혜롭고 또 축복을 와. 받은 큰 선물을 받은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우, 전화위복이 된 거네요. 네. 전화위복이. 하지만 대표님께서도 사람이신지라 분명히 스트레스 받으실 텐데요. 어떻게 푸시는지 좀 그 비법 좀 알려주시죠. 예, 뭐 평소 습관이 스트레스를 선택하지는 않지만 네. 주로 많이 걷는 것을 제가 많이 하고 또 네. 추천하고자 합니다. 집 주위에 또 차에 항상 그 신발을 두고 있어서 네. 걷고 싶은 곳에 있으면 시간을 두고 걸으면서 산책하고 네. 또散歩하고 생각하고 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자 합니다. 시간이 잘 나질 않으실 텐데 언제 그렇게 걷기를 하시는지요? 주로 이제 아침 일찍이나 또 네. 퇴근 후에 어떨 때는 새벽 12시에도 집 뒷산을 이렇게 가고 1시간 동안 걷고 나면 생각이 정돈이 되고 안정을 네. 찾는 그런 귀중한 시간입니다. 네. 걷기도 하시고 책도 읽으시고 대표님의 하루는 48시간인가요? 아주 불만이 많으세요. 정명훈 씨께서 오늘 많은 걸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훈 씨. 오늘이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이네요.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명훈 씨가 그 소개 말을 준비하셨죠. 한 점 멋지게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김상래 대표님 몰래, 아주 진짜 몰래 네. 지인분들께서 김상래 대표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우리 김상래 사장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CEO죠. 최근에도 공부를 해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할 정도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항상 무엇인가가 준비되어 있으려고 애를 쓰는 또 준비되어 있기도 한 그러한 CEO이면서 유머 감각을 잃지 않는 그런 훌륭한 CEO로 평가됩니다. 인물이 좋은데다가 워낙 또 말씀을 잘하세요. 말씀을 잘하고 또 거기에다 유머 감각이 있어가지고 이 같이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뭐 국제 신사 이렇게 할 정도로 참 이렇게 매사가 아주 그 부드럽고 굉장히 난세 학교를 다녔었어요, 학창 시절이. 그런데 우리 김상래 군은 늘 리더십, 뭐 뛰어난 리더십 이런 거는 뭐 더 얘기하면 지나칠 것 같고요. 다만 그 암울했던 시절이었지만 늘 친구들에게도 격려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그랬던 친구로 모두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좋아하고 언제든지 함께 그 주변에 머무르고 싶어지는 그런 지남철 같은 그런 친구였던 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으시는 부분이요. 유머러스하고 중후하고 리더십 있고 아주 좋은 친구다. 그리고 한 분은 여성분들한테 아주 인기가 많다라고도 평가를 하셨는데요. 글쎄 아까 뭐 여성한테 인기가 있다 이런 부분은 또 제가 아직 잘 모르고 네. 사모님을 의식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신사적인 면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어서요, 정명훈 씨가 심려를 드린 코너에서도 과연 그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명훈 씨 준비하셨죠? 네, 바로 CEO의 if. 자, 먼저 돌발 질문. CEO의 if 첫 번째 문제 주세요. 갑자기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참 좋은 주제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반가워하시는데요. 안 해도 대표님께서. 된다면 네. 정말 참 많이 읽고 싶은 책인데 못 읽는 책들이 참 많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역사라든지 네. 요즘 많은 책들을 한 보따리 싸들고 네. 저 설악산 기슭에 가서 네. 매일 책 읽고 산보하고 휴식하고 네. 하는 시간을 꼭 한번 갖고자 합니다. 네. 아주 만면에 화색을 띠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말 하루쯤은 좀 본인만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소원이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제 개인 질문입니다. 만약에 산보와 책을 못 읽게 하신다면요? 그러면 MP3 가지고 와서 음악이나 들어요. 자, CEO의 if 질문 주세요. 로또 1등에 당첨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질문을 주시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 미국에서 MBA 과정을 끝내고 마지막 날 학장님께서 주신 말씀이 비슷한 질문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100만 불짜리 캐시를 줍는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때 우리 100만 불을 이제 줍는다. 젊은 예. 학생들이 아주 그 100만 불에 대한 캐시를 생각하면서 누구는 차를 맛있는 차를 산다. 누구는 뭐 요트를 사서 세계를 뭐 여행한다. 네. 누구는 뭐 큰 기업을 뭐 인수한다. 뭐 이런 꿈에 들떠서 얘기를 했는데 이 학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에 이렇게 100만 불짜리 이 공짜 캐시가 생긴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란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오랫동안 제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네. 내 앞길에 정말 내 수고와 노력이 없는 그런 그 100만 불의 캐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더라도 네. 거기에 초연할 수 있는 마인드가 매우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 일이 생각이 나서 그것도 제 인생에 만들어가는 원칙 중에 하나로서 네. 있어서 그걸로 대답이 됐는가 모르겠지만 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행을 바라지 말라. 네. 요행을 바라지 않고 일궈내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복권은 저의 꿈인데요. 유행을 바라면 안 되겠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코너 준비하신 정명훈 씨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뭐 숟가락만 얹었는데요. 뭐.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오늘 저희 서진영 박사의 CEO와 책에서는요, 성도 지엘의 김상래 대표이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방금 전 대표님께서요,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추천을 하셨거든요. 특별히 이 책을 더 권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신지요? 예, 특별히 제가 권하고 싶은 분들이 우리나라 기업수의 99%, 네. 또 종업원수의 88%를 책임지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게 제가 증정하고자 합니다. 네. 해서 특별히 이 각 분야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자와 그 종사하고 있는 임원분들, 직원분들에게 추천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같이 읽으면 좋은 책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지금 Built to Last의 같은 저자인 짐 콜린즈가 적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입니다. 좋다는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쁜 것에 만든 말이 좋은 것이고 좋은 것만 추구할 때는 위대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위대함은 좋은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도 지엘의 김상래 대표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직원이 중요하다. 인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 책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나는 버스의 목적지를 정하고서 버스를 만들지 않고 사람을 먼저 버스에 앉힌 다음에 그 버스가 어디로 갈지를 정하겠다. 네, 인재의 중요성. 인재가 있다면 회사는 방향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까요? 이 책은 역시 같은 저자인 짐 콜린즈가 저술한 그 위대한 기업을 위한 경영 전략입니다. 그럼 어떻게 위대한 기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기업은 4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 성과가 좋아야 돼요. 성과. 이익 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업계에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명성, 좋은 레퓨테이션, 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속성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책에서 짐 콜린스는 그럼 몇 년을 경영을 하고 몇 년을 살아남으면 위대한 기업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과연 몇 년일 것 같습니까? 100년입니다. 네. 100년. 100년 갈 수 있는 회사들을 한국에서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5가지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리더십, 비전, 전략, 전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이기에 짐 콜린스의 저서들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와. 자, 서 박사님의 저희 짧은 강의도 들어봤고요. 또 추천해주신 책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런 책들 참고하셔서 더 좋은 경영 전략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또 특별한 순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방청객들께서 아마 기다리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이사님께 궁금하신 점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이를 위해서 정명훈 씨가 벌써 방청석에 나가 있습니다. 명훈 씨, 언제 벌써 그쪽까지 가셨어요? 네, 지금 방청객 분들은 이제 김상래 대표님이 계신 이제 성도 GL의 이제 직원분들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들고 나온 책은 네, 이게 팔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좋은 질문을 해주신 분께 이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상래 대표님께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이제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시죠. 네,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 책을 읽어보면요. 많은 것을 시도하고 거기에 잘 되는 것에 집중하라는 말이 있는데요. 김 대표님께서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잘 되는 일을 어떻게 찾으시나요? 저 스스로도 개인적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물론 이제 독서도 끊임없이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환경의 변화를 체득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몇몇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조찬 모임이라든지 CEO 스타디 그룹 같은 데를 나가서 다른 그 CEO들과 많은 대화 또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하는 토론 같은데 제 시간을 중요하게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굉장히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후계자 말씀도 하시고 꼭 대표님께서 빨리 퇴진하시라고 이런 질문 드리는 건 아닙니다. 혹시 명예퇴직을 하는 평사원이라면 어떤 일을 시작하시고 싶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명예퇴직을 네. 글쎄요, 뭐 일단 좀 착잡한 마음도 또 들겠고, 그렇죠? 아마 명예퇴직이라고 하면 본인 의사하고 다르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우리 그렇게 한다면 무엇을 할까? 아무래도 혼자만의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인생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시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조용한 나만의 시간이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서두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곰곰이 찾아보면 더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었다라고 나중에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용한 나만의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생각을 하면서 본인의 일을 찾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좀 도움이 되셨어요? 예, 저도 명예퇴직 준비를. 네. 오늘 직원분들 모시고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질문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김 대표님께 다음 질문 하나 드려야 되는데요. 좌우명이 어떤 거이신지 궁금한데요. 예, 평소에 그 성현들의 좋은 말씀을 옆에다 두고 읽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최근에 여러 해 들어서 제가 존경하는 그 서예가 손경시 선생님께서 저한테 주신 글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아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 의인유예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살이는 인에 의지하고 또 문화와 예술을 생활화하여라. 그것이 바로 도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화와 예술과 기업을 연결하는 통로로서의 우리의 노력이 그 의인유예도라는 말에 다 함축되어 있지 않은가 해서
요즘에 그 말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역시 문화예술기업의 이 품격이 느껴지는 좌우명입니다. 네. 오늘 김 대표님 좌우명 들으면서요, 저희도 좀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아울러서 오늘 김 대표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은요, 전국 도서관에 무상으로 기증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 책 보시고요. 또 오늘 김 대표님께서 전해주신 메시지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뭐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들었지만 네. 정말 딱 하나 알고 가는 거는 정말 책에 대한 중요성. 네. 네, 중요성을 좀 한 반 정도 깨달은 것 같습니다. 더 깨달으려면 김영철 씨가 좀 더 바빠야지 되는데. 예. 네, 오늘 저희 CEO와 책, 서진영 박사의 CEO와 책 함께 하셨는데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프로그램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많은 가르침 주신 성도지엘의 김상래 대표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CEO와 책, 시대를 이롭게 하는 인물을 만납니다. 시대가 원하는 지혜를 드립니다. 네, 서진영 박사의 CEO와 책 두 번째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요,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